70세인데도 팔 힘으로 아령을 번쩍 들어올리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분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몸은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니, 에이, 이제 와서 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 때문에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근육을 다시 늘려 70세의 나이에 30대의 근력을 갖는 것, 이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다만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고 비효율적으로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매일 몇 시간씩 지루한 달리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근감소증을 막고 70세에도 30대 근육을 유지하는 노화 역주행의 진짜 습관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단 10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6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정숙 씨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빠짐없이 걸었고 식사도 채소 위주로 건강하게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 건강할 거야 하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단을 오를 땐 꼭 손잡이를 붙잡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예전보다 발걸음이 느려져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걷기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단백질 섭취 부족이었고, 둘째는 잘못된 운동 루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기보다는 채소를 선호했고,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우리 몸은 5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단백질까지 부족하면 그 근육 감소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기는커녕 기존 근육을 연료로 쓰기 바쁜 상태가 되는 거죠. 많은 분이 정숙 씨처럼 생각하십니다. 걷기만 열심히 하면 건강과 근육이 지켜질 거라고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지구력 향상에는 좋지만 근육을 자극해서 성장시키는 힘은 매우 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처럼 큰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벽돌이 필요한 집을 짓는데 시멘트만 잔뜩 가져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과 근육을 만드는 설계도인 근력 자극 운동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정숙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아주 작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몇 달 만에 다리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지식은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감소증, 즉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근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단순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줄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건강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이 약해지면 차가 서서히 고장나 멈추듯 우리 몸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근육까지 부족하면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시 뼈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와상 상태로 이어져 사망률까지 높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또 하나,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데 이 혈당의 약 70%는 바로 근육에서 흡수해서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혈당 창고가 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갈 곳을 잃은 혈당은 결국 혈액 속에 머물게 되고 이는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당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복용 없이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감소증이 치매 위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 몸의 근육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뇌로 전달되어 뇌세포 성장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튼튼한 다리와 허벅지는 건강한 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팔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수명과 질 그리고 기억력까지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필수적인 숙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감소증의 무서움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74세의 박인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인수 씨는 은퇴 후 취미 생활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움직일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소파에 앉아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고 밥맛이 없어서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바로 근감소증 초기였습니다. 주치의는 박인수 씨에게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건강시계가 빠르게 역행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인수 씨는 주치의와 함께 일상 속 초간단 근육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 루틴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아침 기상 후 거실 의자 앞에서 의자 스쿼트를 10회 했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만 가볍게 시작했죠. 그리고 주방 벽을 잡고 벽 팔굽혀펴기를 10회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소화가 잘 되도록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3층 정도만 천천히 걸어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아침 스쿼트 10회, 점심 단백질 보충, 저녁 계단 오르기 3층.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박인수 씨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리 근육량이 1.5kg 증가했고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혈당과 혈압 수치까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도 훨씬 줄어들어 소파가 아닌 동네 산책로를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인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근육은 결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한 작은 습관이 몸 전체의 건강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작은 근육 자극과 충분한 영양 공급의 결합, 이것이 바로 노화 역주행의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제 박인수 씨처럼 우리 몸의 건강 엔진인 근육을 다시 쌩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근육은 나이를 잊고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60g을 한 번에 몰아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끼 식사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두부와 달걀입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삶은 달걀 한 개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 반 모에는 약 15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보다 두부와 달걀 조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소화 부담은 적으면서 흡수율은 높기 때문이죠.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은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근육 자극 운동을 매일 10분 하는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려면 충분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갈 필요도, 무리하게 아령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큰 근육을 자극해 보세요.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강의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무릎이 아닌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벽 밀기, 즉 벽을 짚고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가슴과 어깨 근육을 자극하며 상체 근력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10회씩 2세트 정도 해보세요. 마지막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집이나 아파트 계단을 3층 정도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오릅니다. 이 루틴은 헬스장이 아니라 거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어제 운동한 것을 오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핵심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쉬는 시간에 근육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근육 성장은 멈춥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루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에게 독과 같습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근육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운동,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 삼각편대가 여러분의 30대 근육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은퇴 전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근육을 잃어가던 58세 직장인 이성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훈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야근이 잦았고 늘 커피로 피로를 달랬으며 아침 식사는 귀찮아서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며 몸 관리에 소홀했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니 배는 점점 나오는데 어깨와 팔은 가늘어지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예상대로 근감소증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성훈 씨에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신 일상 속에서 근육을 채우는 습관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성훈 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생활 속 근육 충전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놓치고 있던 작은 기회들을 붙잡은 것이죠. 오전 7시 출근 준비 중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출근길에는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10층까지는 무리였지만 5층까지는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 15분이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 근력 운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간식 시간에는 커피나 과자 대신 미리 챙겨온 삶은 달걀 2개를 먹었습니다. 이 간단한 간식 덕분에 나른했던 오후에 에너지를 얻었고 불필요한 지방 대신 근육의 재료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4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성훈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체지방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증가했습니다. 푹 꺼졌던 어깨선이 다시 살아나고 옷태가 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성훈 씨는 몸이 변하니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에 치여 지쳤었는데 이제는 30대 때보다 더 활력이 넘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성훈 씨의 사례처럼 근육을 지키는 비결은 새로운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시간을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이성훈 씨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도 노화 역주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화를 역주행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근육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의 수명 그 자체입니다.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시니어 그룹을 추적 관찰했는데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시니어들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시니어들에 비해 10년 후 사망률이 무려 40%나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을 넘어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기관입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고 힘을 내는 역할 외에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노화를 늦추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70세에도 30대의 근육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염증과 질병에 강한 몸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노화 역주행의 비결을 단 세 줄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새겨주세요. 노화 역주행, 핵심 실천 요약 3가지. 단백질 하루 60g 챙기기. 자신의 몸무게에 맞는 단백질을 3끼 식사에 나누어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아침 식사와 운동 직후에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자 스쿼트 10회, 매일 습관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거실 의자 앞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10회씩 매일 꾸준히 자극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운동입니다. 수면 7시간 지키기. 근육은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질 좋은 잠을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황금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70세에도 30대의 활력과 근육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